살다 보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불신감이 들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내면의 작은 목소리는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세기의 저명한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은 진정한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억누르는 깊은 감정 속에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 내면의 목소리는 잠재의식과 연결되는 가장 솔직하고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말 대신 직감, 감정, 느낌을 통해 특히 어떤 대상이 자신의 본질과 맞지 않을 때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외부에서 답을 찾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조언을 구하고 기사를 읽고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확인해 줄 징표를 찾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이 절실하게 전달하려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 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울까요? 융은 현대 사회가 합리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증명하거나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믿도록 배웁니다. 하지만 가장 깊고 진실한 자아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물질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잠재의식은 끊임없는 불안감,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조용한 공허감 또는 단순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과 같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종종 무시됩니다.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내면의 불안감이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중요한 경고 신호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신호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미래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직관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사람은 점차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고 타인의 기대와 사회가 강요하는 규범의 거미줄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무시의 결과는 거의 항상 예측 가능합니다. 내면의 공허함, 깊은 실망감,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부터 소외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 조용하지만 끈기 있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자신에게 나는 네 말을 듣고 너를 믿으며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내면의 인정은 자신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삶에 끌어들이는 관계의 성격도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마음의 부름에 따르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종종 불안전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영역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미지의 길에서 진정한 내면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자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어 살기 시작하면 자신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독특함과 개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삶에 끌어들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의심이 든다면 종종 억눌리는 조용한 내면의 느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목소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입니다. 잠재의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며 이제 용기를 내어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삶은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삶은 단지 자신을 진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분명히 누구나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관계가 내면적으로 공허하게 만들거나 무언가 중요한 것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이 옳게 주장했듯이 영혼은 이러한 불쾌한 느낌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영혼은 사람이 억누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더 깊은 진실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나 파트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재의식은 사람과 그의 진정한 본질 사이의 불일치를 감지하고 바로 이것이 내면의 느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분명히 누구나 가슴 아픈 느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꿈으로 짜여진 듯 매력적이고 재치가 넘치며 당신의 취미를 공유하지만 마음은 어쩐지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에서 핵심 요소가 빠진 것처럼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이성적으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 영혼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자인 카를 윤근, 이러한 내면의 불안감이 우연이나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실수를 막고 진정하고 조화로운 관계로 안내하려는 깊은 부름입니다. 불행은 우리가 내면의 조용한 직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불편함에 대한 변명을 찾으려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거나 지나치게 걱정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때 시작됩니다. 윤근, 이러한 내적 신호를 무시할수록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에 매달릴 때 우리는 파트너의 기대에 맞추어 점차 자신의 일부를 잃어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이상을 배신하기 시작하고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배신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졌음을 알아차립니다. 자연스러운 기쁨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갈망이 희미해지며 가장 소중한 꿈조차 희미해지고 퇴색합니다. 칼 윤근, 관계를 위해 자신의 본질을 희생할 때마다 우리는 내면의 완전성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진다라고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며 때로는 피해가 클 때에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면의 혼란, 즉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신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뼈저린 느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감정적 자유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신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사건을 헛되이 서두르려 하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잃어버렸던 내면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한때 희망을 걸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 설 자리가 없는 관계에 머무는 것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윤기 주장했듯이 삶은 끊임없이 조화를 추구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맞지 않다면 끊임없는 마찰, 불편함, 내적 저항을 통해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은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으며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절실한 필요를 무시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진정하고 깊은 관계, 즉 당신에게 진정으로 주어진 관계는 결코 당신에게 자신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성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에 매달리는 것은 종종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게 따르면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의 순간에 당신의 가장 큰 변화와 영적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용기를 찾을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진정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관계와 경험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침내 당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을 놓아주었을 때의 안도감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러한 자유와 자신과의 조화의 느낌을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진정한 자아로의 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삶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출 때 내면의 평화는 당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신호가 됩니다. 당신은 삶이 당신을 벌주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반영하는 관계, 당신의 진정한 운명으로 부드럽게 인도하려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또한 당신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었고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와 조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를 윤근 당신의 영혼과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자신의 개성을 바꾸거나 대화 후에 지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불어넣고 내면의 성장을 고무하며 자기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모든 것이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관계의 차이는 처음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감정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실하고 진정한 관계는 당신의 영혼을 자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거부당하거나 비난받을 두려움이 없는 자유로운 자기 표현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진실의 일부를 숨겨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윤기 주장했듯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특정 사람과의 부적합성을 나타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 붙잡아 두는 것은 종종 더 깊은 문제, 즉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느끼는 것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은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기곤 하는데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의 건강한 경계 설정,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어떤 관계가 당신을 변화시키고 적응하고 내면의 자아를 희생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나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처음부터 느꼈던 명확한 내면의 신호를 무시한 적은 언제인가요? 진정하고 건강한 관계로 가득 찬 충만한 삶을 추구한다면 윤기, 우리의 내면의 나침반이라고 불렀던 직관, 즉 깊은 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많은 희생을 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조화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융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패턴을 지적했습니다. 우리에게 운명 지어지지 않은 관계를 강요하려고 할수록 그 관계가 남기는 내면의 공허함은 더 깊어집니다. 이 공허함은 노력, 자기 희생, 희망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미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사라집니다. 우리는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비슷한 감정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관계, 모든 대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파트너의 행동을 변명해야 하는 관계는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불안을 유발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지속적인 감정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며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지 않는 삶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만남 후에 감정적으로 고갈된 느낌, 마치 모든 에너지가 도난당한 것 같은 느낌은 융의 견해에 따르면 불협화음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당신의 어떤 부분이 전면에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무시하거나 파트너가 잠재의식이 치유하려고 하는 오래된 마음의 상처를 활성화하도록 허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우리는 종종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해왔어, 완벽한 사람은 없어, 또는 문제는 내게 있어 와 같은 변명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완벽함이 아닌 공명, 내면의 일치, 정신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환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거나 중요한 측면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융에게 진정한 조화는 외부의 완벽함이 아니라 내면의 일치입니다. 적절한 관계에서는 의견 차이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삶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고갈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갈등을 극복한 후에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 강하고 활기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상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강력하고 조화로운 관계의 초석은 외로움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 상호 존중, 깊은 이해입니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을 때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노력이나 강요 없이도 보이지 않는 연결이 생깁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삶을 새로운 의미로 채웁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을 외면하고 수명이 다한 관계에 계속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가피한 결과는 실망과 불만족의 끝없는 순환입니다. 당신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을 받아야 할 때 불균형의 지속적인 느낌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기애의 정반대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머무르면 당신은 잠재의식적으로 파괴적인 메시지를 자신에게 전달합니다. 나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의 외관을 유지하는 거야. 윤근 이러한 자기 기만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자존감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직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함께할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처음에는 고통스럽더라도 그를 놓아주면 에너지, 동기부여,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다시 뚜렷해지고 당신의 진정한 소망과 필요에 더 부합하는 사람들과 기회를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당신이 내면의 진실, 즉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굽히지 않는 목소리를 믿을 용기를 낼 때만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할까 두려워하거나 외로움을 두려워하거나 단순히 자신의 인식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내면에서 나오는 이러한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저명한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칼 윤근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직관은 결코 찰나의 감정이 아니라 세대를 거치며 축적된 지식의 보고인 강력한 내면의 지혜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층, 즉 당신의 개인적, 영적 성장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 틀림없이 아는 집단 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영원히 그 안에 머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기억하도록 돕거나 마침내 치유할 준비가 된 내면의 행동 패턴을 지적하기 위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임무가 완료되면 내면의 불안과 고조되는 긴장이 함께하는 시간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래 그러한 관계에 매달리면 정신적, 정서적 고통이 불가피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을 마침내 놓아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수명을 다한 관계에서 벗어남으로써 당신은 새로운, 더 적합한 사람들, 풍요로운 경험, 그리고 훨씬 더 깊고 진실한 형태의 사랑을 위한 감정적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이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대신 당신의 삶에 들어와 새로운 색깔과 의미로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쁨으로 마음을 여세요.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허용할 때 당신의 직관이 처음부터 당신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삶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끈기 있게 당신에게 알리려고 했던 진실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내면의 힘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 힘이 당신의 본질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관계를 당신의 삶에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나타나는 모든 관계는 더 깊은 자기인식과 개인적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을 억압하거나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당신의 성격의 중요한 측면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윤기 말했듯이 인식해야 할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항상 진실을 알고 항상 당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고 있으며 당신이 감히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자신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던지세요. 당신의 현재 관계에서 어떤 측면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불쾌한 진실을 아직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윤기 말했듯이 당신의 영혼은 오래전부터 답을 알고 있었고 당신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그것에 따라 용감하게 행동하여 당신의 삶을 당신이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과 조화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해로운 관계에 갇혀서 더 나은 변화를 순진하게 희망하면서도 거의 감지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고통, 이 연결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가벼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윤근 무의식이 우리와 소통하려는 시도를 결코 멈추지 않으며 관계가 우리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으면 생생한 꿈,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내면의 불안, 심지어 신체적 질병이나 가벼운 질병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깨우고 당신이 억압하고 있는 것, 놓아줄 때가 된 것에 당신의 관심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분명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느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나간 로맨스를 되돌아보면서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어떤 모호한 예감, 그러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이러한 관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들은 무거운 짐이 되어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이 결코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칼 윤건, 이러한 내면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내면의 진실을 억압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본질의 일부를 잃고 자신의 창백한 그림자가 됩니다. 내면의 빛이 사라지고 성장이 멈추며 인정이나 확인을 받으려는 헛된 희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스럽게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확인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며 진정한 인정은 외부가 아닌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윤근 많은 관계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감정적인 감옥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우리를 정서적 의존이나 상호 의존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강화하기보다는 서서히 소모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와 맞지 않을 때 잠재의식은 감정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실망으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통해 이를 알려줍니다. 아마도 당신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관계를 맺지만 역학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외부 세계로 투영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당신의 삶의 여정에서 나타나 친숙한 고통을 안겨주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중요한 무언가를 아직 깨달아야 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의식적으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어떤 측면을 희생했습니까? 당신은 순응하거나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의 어떤 면을 억압했습니까?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윤근, 당신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외부로부터의 승인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재결합하여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깊은 용기와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이 진실을 인정할 때 당신의 삶에는 진정하고 심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거나 자신이 아닌 척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모습을 희생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의 진정한 본질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배우며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즉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준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적절한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으면서 당신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직관, 즉 내면의 목소리는 사실 당신의 잠재의식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더 밝은 미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이 신호는 당신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준비가 될 때까지 점점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칼 융은 자신의 자아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내면의 직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만이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상황의 수동적인 희생자 역할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서적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쥐게 되면 개인은 내면의 힘과 외부 평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얻게 되며 삶의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타협할 여지가 없는 진정하고 진실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자기 존중과 자기애의 상태로부터 상호 존중과 조화로운 보완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자석처럼 끌려옵니다. 이러한 이해가 의식에 완전히 뿌리내릴 때 누구와도 양립할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징후는 항상 내면에 존재해왔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찬 이 목소리는 끊임없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왔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직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은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진정한 삶은 다른 사람의 이상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에 깊이 몰입하고 합리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따르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자아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놓아주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우주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관계가 당신에게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자신, 당신의 가치관, 신념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원래 당신의 운명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며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영혼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만족감, 깊은 감정적 연결, 진정한 개인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당신 스스로에게 극도로 솔직해지라고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내면의 신호를 무시해 왔습니까?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면서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면에 조용하지만 끈기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우주가 당신의 진정한 본질과 공명하는 바로 그 관계를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